보겠어요?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와 같은 상태죠. 그래서 네 번째에는 원 내부에 있고 다섯 번째에는 원 밖에 있어라가 원하는 상황이 되겠어요. 맞나?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상황 파악을 해보면 네 번째에는 원 내부에 있고 다섯 번째에는 원 외부에 있는 경우는 요 경우와 요 경우다가 되겠어요. 참고로 이 점의 좌표는 3,1이고 이 점의 좌표는 4,1이 되겠어요. 그래서 원을 그려서 이런 상황 파악은 할 수 있어야 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요 경우 두 가지를 요구한다 라고 하는 건 파악할 수 있어야겠어요. 이게 이해가나? 여기가 네 번째, 여기 다섯 번째다. 여기는 여기 도착한다는 거 다섯 번째, 어느 경우든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세 칸, 위로 두 칸이니까. 그래서 이렇다라는 걸 찾아내야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냐? 독립시행의 확률 선생님이 강조한 게 뭐였지? when과 aim이 되겠어요. when이 뭐지? 뇌가 굳었냐? 반복 플러스 독립이 되겠어요. aim은 뭐죠? 횟수다 이거지. 그럼 이 문제에서는 when이 어디에 진술되어 있죠? 동전이 독립이고 다섯 번이 반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의심하고 그랬을 때 묻는 확률은 네 번째는 원 내부에 있고 다섯 번째는 원 밖에 있어라 라는 위치 상황을 뭘로 바꿔야 돼? 횟수로 바꾼다 이거죠. 네 번째에 원 내부에 있는 건 총 세 가지 경우가 되겠어요. 그 중에서 얘만 안 되는 거지. 참고로 얘의 공통점이 뭐죠? 같은 점. 이 직선 위의 점이에요. 여기는 절편이 바깥이고 여기는 내분한 게 안습인데 대충 봐. 이게 지금 뭐야? 이 점이 4,0이죠. 4,0. 여기가 4가 되겠어요. 여기는 여기 있어야 되고 4가 되겠어요. 간단한 조작으로 마치 사실인 거예요. 뭔데? x 플러스 y 이퀄 4죠. 빨간색으로 하는 건 이 문제 풀을 때 핵심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빨간색이 한 게 아니고 수학은 논리학이고 논리학은 같은 것을 찾는다 를 통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네 번째 후에는 총 몇 가지 경우가 가능하니? 아이 씨발 5가지 경우가 가능하죠. 그 중에서 안 되는 게 이거 안 되고 그러니까 구분하자.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된다 이거죠. 되는 거 이 경우와 이 경우다 라는 걸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찾아내야겠어요. 이해갔나? 근데 이제 이게 뭐야 하면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4번 그랬을 때 바깥에 있는 거 2개 빼고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다섯 번째는 이쪽이니까 다섯 번째도 안에 있죠. 오케이? 이렇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할 건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찾는 것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독립시행의 확률과 관계되는 건 동전이다. 독립. 그 다음에 4번, 5번이다. 반복. 독립과 반복이니까. 이거 적어줄까? 우리가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동전 그리고 5번이 각각 독립. 동전은 앞에 앞면이 나와서 다음번에 앞면 또는 뒷면에 나올 확률이 달라지지 않지. 그 다음에 반복이다.
이게 뭐야? when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이거죠. 뭐. 오른쪽을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라 합시다. 오른쪽으로 3번, 위쪽으로 1번이죠. 오른쪽으로 또 3, 위쪽으로도 1.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가 되겠어요. 곱하기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겠죠. 이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2분의 1이다. 그런데 대칭이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나? 4분의 1 답이 나와야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독립시행의 확률로 나오는데 포인트가 뭐라고? 하면은 when. 여기서 지금 aim은 어디에 있죠? aim. 횟수. 오른쪽으로 3번 가고 위쪽으로 1번 가야 된다. 4번 중에 3번이면 나머지는 1번은 이쪽이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다라는 거고,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들 중에서 수직선 위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하는 거를 왼쪽은 오른쪽, 오른쪽은 오른쪽, 왼쪽은 위쪽으로 번역? 그냥 살짝 바꾼 것에 불과한 문제고, 센에서도 마지막 문제로 그 오른쪽 위쪽 문제가 있었어요. 그랑 같은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해갔나? 이렇게 해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 문제 한 문제로 마무리를 하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확률이 끝났어요. 확률을 머릿속으로 되새김질해 보겠어요. 확률은 새로운 수예요. 그래서 새로운 수이기 때문에 대수 단원의 구조를 따라서 정의와 계산. 정의에서는 3가지.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참고로 기하학적 확률은 교육과정 외다. 따라서 수능에는 안 나오고 내신에서는 나올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 하지만 한번 했다. 그 한 정도만 가지고 내신에서 1번 또는 2번 정도 보고 시험을 보러 간다가 되겠어요. 통계적 확률은 나올 일이 그닥 없고, 그 다음에 수학적 확률이 핵심이죠. 수학적 확률에서는 2가지 웬을 강조했어요. 첫 번째로는 각 경우가 일어날 정도가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는 그거였지? 근원 사건의 수와 경우의 수는 다르다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계산에서는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를 배웠어요. 덧셈 정리는 뿌리가 벤 다이어그램이고, 이는 비단 덧셈 정리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고 곱셈 정리에서도 생각을 했었다. 예를 들면 조건부 확률을 이해할 때 또는 독립사건을 이해할 때도 벤 다이어그램은 중요한 설명 도구였어요. 우리 수업에서. 어쨌든 벤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한 덧셈 정리는 특수한 경우가 배반 사건이 되면 마이너스 NA 교합 B가 빠진다. 그래서 깔끔해진다. 그 다음에 A와 B가 서로 여사건 관계가 여사건의 확률이 되겠어요. 이렇게 되고 곱셈 정리에서는 곱셈 정리를 위해서 조건부 확률을 함께 배웠다.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는 2가지 방식, 시제와 시제,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농도 일정의 법칙, 가비에리 이런 것으로서 설명을 했었어요. 가비에리? 농도 일정의 법칙? 이거는 조건부 확률이 아니지. 독립사건이었죠. 독립사건. 헛소리가 나왔어. 그래서 독립사건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강조한 것은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처럼 그 문제가 그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인지 알아보는 게 힘들다. 나중이 되면. 지금은 최근에 배우고 있는 것이니까 그거를 떠올리는 게 상대적으로 용이한데, 시간이 지나면 떠올리는 게 힘들어져요. 그랬을 때 when과 aim이라는 2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펴본다가 되겠어요.
자, 이제는 통계로 넘어가겠어요. 통계. 통계에서는 뭘 배울까? 태훈이, 예습한 결과 통계에서는 대략 무엇을 배우디? 너 눈싸움 하자는 거야? 뭐야, 씨발. 존나 노려보고 대답을 안 해. 종 같은 새끼. 뭘 불안해, 새끼야. 얘기해봐. 불안해 떨지 말고 아무거나 씹으려봐. 됐어요. 이해 정도가 거의 미수와 수준으로 낮겠어요. 보통은 그렇거든. 그래서 통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보자. 이거죠. 통계는 일단 시작이 이거예요. 시작이 뭐냐면 주춧돌이 되겠어요. 주춧돌. 내 수업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자, 수학과는 무관하게 주춧돌이 뭐죠? 주춧돌이 뭔지는 아냐? 요새는 집을 지을 때 땅부터 파요. 지하라는 개념이 있는데 거기에 땅을 파는 이유가 뭐지? 거기에다가 철근, 옛날 용어로는 기둥을 박으려고 땅을 파거든. 그래서 층수가 있는 복층 이상의 건물은 무조건 지하 공간이 있죠. 그래서 존나 높은 건물에는 지하에다 주차장을, 그 땅판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세우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지하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 지하 대신에 뭐?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둥을 그냥 세우면 넘어가요. 밀면 넘어가요, 집이. 그래서 기둥을 박을 지하 공간 대신에 사용하는 게 주춧돌이에요. 옛날에는 땅이 있으면 땅을 파서 주춧돌을 대략 이런 식으로 박아. 돌을, 존나 큰 돌을. 그리고 여기다 흠을 내서 여기다가 기둥을 세워. 이쪽에도 세워. 그래갖고 다시 위에 있는 기둥은 이름이 뭐라 뭐 하여튼 그거 해갖고 여기다가 지붕을 얹고 여기다가 이제 진흙 같은 걸 쳐 바르거나 뭐 그러는 거죠. 이게 오늘날에는 지하 공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춧돌은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본 개념이거든. 물론 앞에서도 확률 또는 경우의 수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었겠지만 통계에서는 이 주춧돌이 매우 중요해요. 주춧돌이 방금 두 개를 그렸어요. 실제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뭘까? 이 주춧돌이라는 개념을 기억하세요. 이 두 개. 우리가 어떤 교재든 통계 교재를 피면 제일 처음 등장하는 두 개의 개념이 이거예요. 교재와 무관하게. 뭘까?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개념. 경준이 느닷없이 평균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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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좋아? 묻는데 묻고 있어. 너 이름을 불러주니까 너는 꽃이 된 것 같아. 행복하냐? 서준아? 확률, 변수. 확률, 뭐죠? 확률 분포가 되겠어요. 요 두 개의 개념이 주춧돌로서 매우 중요해요. 확률 변수, 확률 분포 다 보긴 했지? 확률 변수가 뭐죠? 모르죠. 그래서 확률 변수를 확인해 보겠어요. 정석보다는 셀이 개념적으로 조금 더 교과서와 근사하게 진술되어 있어요. 셀을 펴보세요. 통계. 봐봐. 차례를 봐. 차례를 보면 통계에 해당되는 단원이 5, 6, 7, 3개의 단원인데 첫 번째 단원 이름 자체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가 되겠어요. 그냥 제목이야. 74페이지 펴보세요. 그래서 확인해 보겠어요.
74페이지를 보면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라고 나와요. 뭔지 확인하세요. 자, 그래서 확률 변수가 뭐래? 뭐래? 안 들려. 하나씩 배열되어 있는 원소? 그래서 확률 변수가 뭐야? 함수예요. 예습을 할 때 확률 변수가 함수인지는 알았다.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 저는 센으로 예습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정석에는 딴 말이 적혀 있을까? 정석 차례를 펴보세요. 4페이지. 우리가 조금 전에 끝낸 게 7단원 확률의 곱셈 정리 섹션 3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그리고 8, 9, 10단원이 통계예요. 11단원은 교과서에 없다. 그럼 8단원 제목이 확률 분포예요. 확률 분포에는 섹션 1부터 4까지가 있는데 섹션 1은 중학교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평균과 표준 편차는 섹션 3에 등장을 해요. 섹션 1은 도수 분포라는 중학교 통계를 복습시키고 있어요. 당연히 교과서에는 없어요. 차례를 보라고 빠가사리야. 차례 4페이지 섹션 1 얘기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교과서는 섹션 2로 시작해요. 섹션 2 제목이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가 되겠어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어떤 교재는 제일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 두 개가 있는데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예요. 역시 정석에서도 8단원 이름도 확률 분포이고 섹션 2도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이다. 그러면 섹션 143페이지죠. 넘겨보세요. 섹션 2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라고 해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144페이지 박스에 1번 확률 변수, 2번 확률 분포라고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다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 다만 내가 센을 핀 이유는 144페이지 확률 변수는 센과는 약간 다르게 결론을 내고 있죠. 그래서 이 변수 x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뭐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네. 박스에서는. 앞에서 보면 143페이지 아래쪽에 확률 변수라고 굵은 글자가 있고 그 앞부분을 읽으면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근원 사건에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키는 것, 여기서는 대응시키는 것이라고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과서는 센과 마찬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서 센을 봤더니 뭐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함수. 여기 보세요. 그래서 확률 변수는 뭐야? 함수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춧돌이 두 개인데 둘 중에 얘는 일단 함수다. 무슨 함수인가? 는 둘째 문제고 함수다. 그러면 다시 센을 보면 74페이지 확률 분포라고 있죠.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과 x가 이 값을 가질 확률의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대응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대응 관계가 뭐죠? 함수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그으면 이 함수와 이 함수가 같은 것처럼 보일까봐 여기다 다시 적겠어요. 대응 관계가 함수예요. 따라서 통계의 시작, 주춧돌은 두 개 모두 함수가 되겠어요. 함수. 이 사실이 중요해요. 통계를 시작하는데. 이 사실을 이해하지 않고 뒤에 내용들을 보면 거시기해져요. 지금 일단 이해 갔나? 알겠죠? 함수다. 통계는 주춧돌이 두 개다라는 건 정석과 센 단원 제목만 봐도 알 수가 있었죠. 시작이야.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 둘 다 함수다. 함수의 정의 얘기해 보세요. 함수의 정의. 함수의 정의 얘기해 보세요. 함수의 정의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 대응이다. 두 번째, 하나의 x에는 하나의 y만 대응한다. 세 번째, 모든 x는 대응한다. 두 번째가 모든 x는 대응한다. 세 번째가 하나의 x에는 하나의 y만 대응한다가 되겠어요. 이런 대응을 함수라 한다. 그래서 선생 수업에서는 항상 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절해서 생각을 하죠. 센을 보면 확률 변수를 읽겠어요.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에 단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 일단 대응이란 단어가 들어갔죠. 두 번째는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에, 각 원소란 표현이 모든을 나타내겠어요. 세 번째는 단 하나의 실수가 라고 하나의 x에는 하나의 y가 대응된다. 이렇게 진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은 함수다. 요 함수의 이름을 확률 변수라 하겠다가 되겠어요. 그런데 명칭이 애매하죠. 변수? 변수도 기존 수학 용어로 쓰이지. 그래서 옆에 센 노트에 거기에 대한 얘기가 적혀 있어요. 교과서에도 적혀 있는 얘기예요.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을 정의역으로 하고 실수 전체의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값을 가지는 변수 역할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그 말은 이런 얘기지. 이 확률 변수라는 놈은 함수의 역할도 하고 변수의 역할도 한다. 그래서 이름이 변수라고 끝난다 라는 말을 생략해 놓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함수 역할을 한다는 건 그 정의를 읽어보니 알겠는데 변수 역할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그 말을 읽고 잘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떤 함수이고 이 함수는 어떤 함수인가에 대한 설명을 읽어야겠어요. 거기 적혀 있는 딱딱한 문장으로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따라서 정석을 보면 143페이지 본문의 첫 단어가 이를테면이에요.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이런 진술 방식은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해서 밑에 그림표까지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서 일반적으로 진술하거든. 그러니까 이를테면부터 표까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읽고 무슨 함수인지 파악하세요. 시작. 다 읽었죠. 그래서 정석 143페이지에 있는 이를테면이 중요하다. 읽었으므로 그 내용이 뭔지는 알 거라 생각해요. 얘기했었지만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가 현대 수학의 시작이거든. 수학하의 시작이면서. 그래서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는 두 종류가 있는데 포함 관계와 대응 관계다.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집합이라는 단원이고, 집합과 집합의 원소 사이의 대응 관계를 배우는 것이 함수 단원이다. 수학화를 보면 집합, 그 다음이 명제, 그 다음이 함수 이렇게 되죠. 그것들이 등장을 하고, 지금 여기서는 함수, 집합과 집합들이 등장을 하죠. 이 집합의 이름은 표본 공간이에요.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행의 결과들이고, 이걸 원소로 하는 집합이 사건이라고 해요. 얘들을 원소로 하는 전체 집합 개념이 표본 공간이라고 하죠. 옛날 용어로는 전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얘가 뭐니? 하면은 얘가 이름이 따로 없어요. 얘가 확률이에요. 확률. probability. 확률. 그럼 뭐냐? 여기서 일로 가는 함수가 무슨 함수야? 하면 확률 변수예요. 여기서 일로 가는 함수가 뭐냐면 확률 분포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뭐죠? 사건이에요, 사건. 이게 숫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 숫자로 표시한 건 앞면과 뒷면, 앞, 뒤, 앞, 뒤라고 적혀 있는 건데, 표현하기 쉬우려고 지금 앞면에는 1, 뒷면에는 2 이렇게 적혀 있는 셈이거든. 그러면 얘가 뭐니? 이게 수예요, 수. 사건을 수로 바꿔줘. 왜? 수학으로 다루려고. 이런 함수가 확률 변수예요. 지금 이거 이해가 안 나? 수를 확률로 바꿔줘. 왜? 통계로 다루려고. 현상을 숫자로 바꿔. 확률 변수예요. 바뀐 숫자를 통계로 다루기 위해서 확률로 바꿔. 확률 분포예요. 이거 이해가 안 나? 아까 전에 셀에서 봤을 때 확률 변수가 함수이면서 변수 역할을 한다. 이 변수가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 중에 얘가 메인이거든. 봐봐. 여기는 통계야.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이런 느낌이야. 얘는 수학으로 바꾸는 거고, 이건 수학 중에서 통계로 바꾸는 거야. 여기서 확률은 확률, 이 앞단은 확률이지. 그 확률이 맞긴 한데 그 확률보다는 도수 분포에서 상대 도수라고 배웠죠. 상대 도수를 의미해요. 지금 이거 이해 갔나? 너 이해 갔어? 그러니까 얘가 메인이거든. 얘는 이거를 이렇게 바로 못 바꿔. 그러니까 얘는 예비거든, 예비. 그러니까 얘 역할은 이게 핵심이라고. 정의역의 원소로 바꿔줘. 그래서 이 함수의 이름 자체를 확률 변수라고 한꺼번에 표현한 건데,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함으로 약간 혼동스럽죠. 이해 갔나? 그래서 확률 변수가 뭐고 확률 분포가 뭐냐를 셀에 있는 또는 교과서에 있는 진술처럼 그렇게 알아둘 필요는 전혀 없겠어요. 이해가 포인트야. 이해라고 하는 건 함수고, 오케이? 그거를 이런 거를 바꾸는 함수를 확률 변수, 이렇게 바꾸는 함수를 확률 분포, 이렇게 가는 함수를 뭐라고 그러죠? 합성 함수예요. 합성 함수. 그러니까 여기 통계는 무슨 단원이죠? 하면은 분포라고 등장하잖아. 분포가 다 함수야. 그러니까 여기는 함수들을 배우는 단원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이산 확률 분포. 교과서에서는 이산 확률 분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드는 예를 들면 이제 이거죠. 아까 전에 셀을 보면
05-1번이 확률 변수, 확률 분포고 05-2번이 이산 확률 변수거든. 근데 첫 번째 함수야 얘가. 두 번째 함수가 연속 확률 변수고. 근데 첫 번째 이산 확률 변수에서 괄호 1번 이산 확률 변수라고 있고 괄호 2번이 확률 질량 함수라고 있죠. 각각 뭐에 해당돼? 윗박스에서는 확률 변수 중에 이산 확률 변수이고 확률 분포 중에 확률 질량 함수야. 어떤 느낌이냐 하면 여기 보세요. 당 함수 중에 1차 함수. 이런 느낌인 거.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 앞에다가 뭐 그 특정한 종류인 이산을 붙였어요. 이산이란 말은 뭔 말인지 알겠죠? 분리와 분산. 떨어진다는 느낌이거든. 영어로 표현하면 디지털. 밑에 있는 연속은 아날로그가 되겠어요.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붙여놨는데 확률 분포 앞에 이산을 붙이면 이산 확률 분포라는 용어잖아. 그런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산 확률 분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대신 확률 질량 함수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는 확률 분포의 한 종류인 거야.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서 선생 수업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보다는 이산 확률 분포라는 용어를 조금 더 사용하겠어요.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그런데 확률 질량 함수라는 용어도 쓰겠어요. 선생 추측으로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용어를 쓰는 건 함수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함수라고 명시를 했잖아. 그러니까 위에 확률 분포의 대응 관계가 함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해 갔죠? 오케이. 그러면 본격적으로 각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왜 그걸 배우는지 설명을 하겠어요. 통계는 이게 핵심이에요. 알겠지? 이게 핵심이야. 네가 함수에서 배운 내용이지. 그게 여기서도 여전히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후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이 함수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 이렇게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춧돌은 이거 시작이 다 이렇게 되잖아. 니도 불구하고 네가 예습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강의를 들어도 예를 들면 오늘 집 와서 EBS라도 한번 들어봐. 그러면 이걸 각인시켜 주지 않고 언급을 하면 그나마 나은 선생이고 보통은 이거는 같이 읽고 넘어가고 또는 무의미하게 무미건조하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뭘로 바로 넘어가냐면 이산 확률 분포 평균 구하는 거 이런 거나 존나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해도가 떨어지고 그냥 평균은 중학교 때부터 뭔가 한 거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지. 한번 잘 봅시다. 정리하세요. 자, 계속 보겠어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뭘 했느냐 하면 주춧돌이라고 하는 걸 확인했어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그래서 네가 배우는 분포들을 배우거든. 좀 이따가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들은 모두 합성함수다. 가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합성함수, 네가 생각하는 복잡한 합성함수가 아니지. 자, 보자.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이것부터 해보자. 함수 다른 거죠. 자, 서준이 함수 단에서 뭐 배우죠? 이런 개새끼가 야 지금 특강까지 듣고 있는 마당에 지금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끝난 마당에 지금 함수 단에서 뭐 배우는지도 모르냐 아직? 잘 봐. 함수는 뭐 배워? 이런 성질을 돋구는 개 같은 대답을 하고 지랄이야. 함수안에서 뭐 배워? 이거 개새끼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이런 병진이들한테 지금 내가 뭘 가르치는 거야? 정의, 그래프,
그래프의 활용.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분포 단원, 구조. 왜? 분포는 뭐야? 함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산 확률 변수라는 단원. 선생은 이제 이산 확률 분포라고 부르게 했어요. 그 단원에서 제일 처음 뭐 배우겠니? 이산 확률 분포가 무엇인가? 를 아까 전에 이산 확률 변수,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 셀에서 두 번째 박스에서 제일 첫 단어가 그거잖아? 그러니까 그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 알려주는 거지.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그래서 똑같이 정의를 배워요. 그 분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래프지. 그럼 봐. 이 그래프가 뭐냐 하면 대응 규칙이야. 함수론 단원에서 함수는 구성 요소가 세 가지, 즉 정역, 공역, 대응 규칙이다. 대응 규칙은 규칙? 조금 전에 저 논리학적에서 규칙 몇 번 나왔었는데 대응 규칙은 세 종류로 표현된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여기죠. 세 가지. 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함수식, 그 다음에 그래프.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근데 함수 단원에서는 정의가 식으로 주어지고, 오케이? 정의가 식으로 주어지고 그걸 그래프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조금 더 확장된 거야. 정의가 뭘로 주어져 있죠? 이상 확률 변수, 확률 질량 함수. 정의가 뭘로 제시되어 있어? 하면 말로 제시되어 있어. 그치?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봐. 확률, 이산 확률 변수. 보면 정의가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유한계이거나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을 때 선생님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나? 카운터빌리티, 가산성. 지금 여기에 진술되고 있어요. 정수지. 이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 한다. 말로 제시되어 있죠. 확률 질량 함수.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에 이 값을 가질 확률 이 대응되는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를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라 한다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근데 봐, 내가 여기 봐. 함수론 할 때 말함수 했었죠. 대응 규칙으로. 그럼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말함수는 이것들 중에 하나로 바꾼다 라고 했었죠. 말함수는 이것들 중에 하나로 바꾼다. 그런데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죠? 벤 다이어그램은 이산적인, 그지? 떨어져 있는 그런 정역 또는 공역의 변수가 그럴 때 쓴다라고 했죠? 따라서 여기서 벤 다이어그램이 이산 확률 변수에 사용되는 거야. 그럼 연속은 이것들이죠. 지금 이거 이해가나? 이렇게 가르쳤거든. 너는 이런 걸 못 들었다. 그러면 안 되고 가끔 얘기를 했을 텐데 혹시 못 들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가르치거든.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표현하느냐 하면 잠깐만 돌이켜서 복습을 하기 위해서 보면 이건 함수의 이름이고 x 화살표 y 이게 구성 요소라고. 세 개. 정역, 공역, 대응 규칙. 이걸 뭐 확률 분포라는 확률 변수보다 확률 분포가 메인이 되는 함수거든. 그러고 보면 얘는 뭐야? 수. 얘는 뭐야? 그러니까 얘는 수니까 변수. 그 변수가 가지는 구체적인 값들을 별량이라고 해요. 얘가 뭐야?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거거든. 대응 규칙. 대응 규칙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세 가지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산이다. 이산은 얘가 이산이지. 이산은 얘를 그러니까 이산 확률 분포의 포인트는 뭐야? 함수의 생명은 그래프라고 했죠.
그러면 이상 확률 분포의 생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이 되겠어요.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안 보이던데요? 좀 이따가 얘기하겠어요. 그 다음에 연속은 얘가 되겠어요. 이해 갔나?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단원에서 미분 말고 점 대입으로 그래프를 그린 경우에 그래프를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죠? 박스가 나오지. 박스 첫 번째 내용이 뭐야? 범위. 범위는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 이걸 그래프를 그린 후에 알아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모양, 플러스, 증가 감소, 그 다음에 점근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똑같아. 단원 구조가. 그럼 뭔데요? 지금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니?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 얼마 전에 했잖아. 삼각함수 특강에서. 여기서 안 했나? 고의 수업이랑 존나 겹쳐갖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점 대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프, 함수의 성질 해갖고, 그래프의 성질 해갖고, 이제 이것저것 적혀 있거든. 예를 들면 지수함수 y 콜 ax승.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라고 돼 있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뭐가 됐냐면, 정역은 실수 전체이고, 치역은 양수 전체이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 그죠? 성질이라고 하거든. 봐. 센을 보면 3번이 뭐야?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이게 딴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 1번이 뭐야? 아까 내가 했잖아.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뭐야? 공역이 확률이잖아. 확률. 그래서 확률의 범위를 적어 놓은 거죠.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이해 갔나? 그래서 그게 적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그냥 1, 2, 3번으로 나누어서 적혀 있다.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그게 성질이야. 이건 더 하지 않겠어요. 간단한 거라서. 지금 적기도 파란색으로 적고 있잖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정의, 대응규칙. 그 다음에 뭐 할까? 하면 이제 그래프의 활용이거든. 그럼 대응규칙의 활용이 여기서는 뭘까? 대응규칙을 해서 뭐가 목표니? 하면 평균과 분산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라면 통계라는 학문에 속하는 함수의 최종 목표는 평균과 분산이 된다. 지금 이해 갔나? 그래서 이 이상확률 분포의 벤 다이어그램 연속항에서 그 그래프를 그리는 게 등장을 하고 그 결론으로 뭘 내려? 한 평균과 분산이 이와 같다 하고 등장을 하게 돼요. 지금 이해 갔나? 알겠죠? 이 중요한 이혀의 구조예요. 매우 중요해요. 선생님처럼 강의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에. 근데 교과서 구조가 이렇거든. 그러면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 맛보기로. 정석 펴보세요. 정석 아까 전에 143페이지. 이를테면 봤죠? 거기서 혹시 좀 봤나? 당연히 지금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벤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죠? 벤 다이어그램 중에서 메인이 되는 2, 3, 4를 4분의 1, 4분의 2로 대응시켰죠? 그지?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란 말이야. 이 벤 다이어그램을 간략하게 나타내는 게 뭐야? 하면 그 아래 표죠, 표.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야. 똑같은 얘기야. 곡선을 직선으로, 화살표를 위치로 바꿔서 해놓은 것 뿐이지. 그러니까 2가 4분의 1로 간다는 건 이 아래 4분의 1을 위치시켰다.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지금 이 표가 뭐야? 벤 다이어그램이었어. 이 표가 벤 다이어그램이었어요. 그러면 함수의 생명이 이게 생명이거든. 함수의 생명이 그래프야. 그래서 어떤 함수를 배웠다는 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상 확률 분포를 배웠다는 포인트는 뭐야? 표를 작성할 수 있다.
되겠어요. 표를 작성하면 평균과 분산을 구하다는 말과 같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함수를 할 때 그래프를 활용을 안 하는 게 먼저 하지 않고 보통은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선행을 할 때 안 하거든. 왜냐하면 그래프를 그렸다는 말과 최대최소를 안다는 말은 거의 같은 말이죠. 표를 작성했다는 말과 평균과 분산을 구했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확률 분포 문제에서는 표, 그 다음에 연속확률 분포에서는 그래프를 그려내는 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 옆에 표 옆에 뭐 이상한 게 그려져 있죠.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윗줄을 읽으면 또한 이 대응 관계를 표로, 여기서는 대응 관계라고 표현했는데 선생은 대응 규칙이라고 해서 대응 관계와는 약간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표로 나타내면 왼쪽과 같고 그래프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게 그래프 뭐가 달라? 그래서 사실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표가 핵심이지 그래프는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 거의. 그런데 이걸 왜 소개하고 있겠니? 함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 갔나?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표, 그래프. 각각 동그라미 치세요. 표, 그래프.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당연히 있지. 어디에 있죠? 넘기세요. 144페이지를 보면 px는 스몰 x에서 4분의 1과 2분의 1이 적혀 있어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그 아래 뭐라고 되어 있어? 와 같이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좀 어거지죠? 와 같이 식을 이게 무엇이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식 동그라미 치세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쳤죠? 지금 네가 뭐 하고 있니? 뭐 다 사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인데 이거 세 개가 다 소개되어 있어요. 교과서에서도. 오케이? 그런데 뭐 얘랑 얘는 사실 별 의미가 없죠. 얘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포인트는 이게 되겠죠. 이산 확률에 한해서요. 연속에서는 내용이 달라져. 지금 이걸 이해시키려고 이산을 보고 있는데 이산 확률 분포를 본격적으로 수업하고 있는 건 아니야. 다만 지금 이 얘기는 뭐 네가 다 이해했으니까 이산 확률 분포할 때는 별로 하지 않을 거야. 이거 이해 갔죠? 이렇게 된다. 이게 나는 통계에서 뭐 거의 반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이해가. 그리고 이해는 이런 거 여기서 이거 설명 하나도 안 해줘. 그냥 결과만 탁탁 제시되어 있는데 그걸 못 알아봐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 뭐 똑같은 얘기 왜 적혀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뭐 사람이 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생각을 안 해. 그래서 그게 이런 의미인지 몰라. 존나게 자기는 모른다고 생각해야 이게 도대체 왜 적혀 있는 거야? 왜 이런 게 적혀 있는 거야? 뻔한 얘기가 이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거지. 꼭 그럼 이거냐? 연속이 아니니까 그래프는 별 의미가 없다고 쳐. 그럼 식은 얘부터 좀 복잡해요. 뭔 말이냐? 사실 이 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어요. 함수식은 여기저기서 별로 사용이 안 되거든. 봐. 이상과 연속 두 종류인데, 이상과 연속 두 종류인데 함수식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버림받은 대응 규칙. 왜 버림을 받느냐? 그 이유를 잠깐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지. 사실 그건 너무 어거지잖아. 이게 식이야? px는 x 위에 4분의 1 밑에 4분의 2 이걸 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이걸 진짜 식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정석 페이지 몇 페이지지? 그 식이 있는 게 144페이지에 있는 식을 바꿔보면 p 선생님 괄호 대신에 이렇게 쓰죠. x는 x는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 저기 1, 2, 3이지. 1, 2, 3을 한꺼번에 적으면 2, 3, 4? 왜 2, 3, 4지?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 2, 3, 4 합? 자, 이거 합으로 안 하고 이렇게 바꾸겠어요. 1은 앞면, 2를 뒷면이라 하면 1, 2를
두 번 던지는 거지.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앞에, 순서상 앞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순서상 뒤에 적히는 거지. 그러면 1, 2는 둘 다 앞이 나온 거죠. 앞이 나온 기준으로 하면 1,1은 뭐가 되는 거죠? 2. 지금 이해 갔나? 거기서는 2를 1 더하기 1로 지금 바꾼 거지. 오케이? 뒷면이 그럼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을까? 봐. 두 번 던지는데 X번 나와. 앞면이. 뒷면은 2-X. 2를 넣어봐. 4분의 1이죠? 그러면 거기서 4분의 나오는 거 맞지? 그리고 뒷면을 2라고 했는데 그걸 0으로 바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야 다. 이해 갔나?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얘에 비해서 얘는 그냥 복잡해. 뭐? 수학에서는 복잡하다고 안 한다가 아니라 단순한 게 있는데 복잡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안 한다. 논리학의 원칙이에요.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논리학의 원칙이에요. 어떤 대상에 대한 설명 가능한 후보가 여러 개가 있어. 여기서만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뭐가 우선적인 기준이냐? 뭐가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는가가 살아남는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할래? 표로 그냥 표현할래? 이거거든. 지금 이해 갔나? 단 x는 뭐였죠? 1, 0, 1, 2. x는 앞면이 나온 횟수. 독립식의 확률이거든. 그러니까 웬만한 확률들은 식으로 표현하면 존나게 복잡하거나 고등학교 수준에서 표현을 넘어서 한꺼번에 표현. 그래서 버림받아. 그래서 이렇게. 이해 갔죠? 통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시작이 되겠어요. 이런 시작은 지금 어디서부터 했죠? 주춧돌 2개. 이에 대한 이해고, 그 주춧돌이 뭐였어요? 함수야. 그래서 함수라는 구조가 여기에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이거 통계 단원에서 뭘 배우나? 크게 두 가지를 배워요. 이거 잘 들어놓으세요. 중요해요. 하나는 분포, 하나는 추정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왜 배우는지 보세요. 통계는 결국에는 추정하려고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왜 뭐 신뢰도가 어쩌고 하면서 왜 이제 뭐 곧 또 선거한다고 이제 시작을 지랄들 하겠지만, 그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신뢰도 뭐 구간에서 뭐가 어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추정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추정이 아무렇게나 그냥 왠지 이럴 것 같아. 이러면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학문이 아니야. 이유가 이거야. 이게 결론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아니고 얘야. 통계에서는 얘가 당연히 중요해. 그런데 왜 이걸 더 중요하게 하는 거야? 고등학교니까. 시작이 중요한 거야. 이 결론은 아직 우리 깜냥이 아니야. 그래서 얘는 맛보기 정도로만 할 수 있느냐가 되겠어요. 중요한 건 얘가 되겠어요. 그게 뭔 말이냐 보겠어요. 추정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면 크게 두 개인데, 하나는 표본, 평균, 의 분포야. 이 이름이 존나 복잡해요. 봐. 평균이 어디 있어? 분포 단원의 끝에 있어. 그러면 분포의 대상이 되는 게 집단이거든. 모 집단. 표본도 줄임말이고 원래는 표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표본 집단의 평균이 결론인데, 이걸 다시 집단화시켜서 그것의 결론을 내리겠다. 그런 단어 표현이. 이 분포는 결과가 뭐라고?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의 분포에서 뭘 배워? 표본 평균의 평균을 배워요. 오케이? 이해 갔나?
이걸 간단하게 써주면 이런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 어떻게 적혔냐면 x바가 표본의 평균이야. 의 평균. 이런 걸 왜 하나요? 왜 하냐? 모 평균의 추정. 모 평균을 조사를 못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평균을 낸다. 조사를 어느 세월에 해? 지금 이해 갔지? 그러니까 추정을 해야 되거든. 근데 얘랑 얘가 무슨 관계냐면 거꾸로 관계인데 뭐 그 얘기는 그때 가서 배우고, 그래서 얘를 통해서 얘가 목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추정이 최종 목표가 되겠어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럼 얘가 뭐야? 얘가 분포예요. 그럼 이 분포를, 이것도 분포지. 그 분포를 여기서 먼저 배우는 거거든. 오케이? 분포는 몇 종류? 2종류예요. 뭐? 이산과 이산 확률 분포라고 적겠어요. 교과서 이 명칭은 뭐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어요. 교과서 명칭은. 그럼 얘는 연속 확률 분포. 교과서 명칭은 확률 밀도 함수예요. 여기 보면 또 애매한 게 질량 또는 밀도는 수학 용어가 아니죠. 물리 용어죠. 그런데 왜 여기서 사용하는가? 그 이유를 그때 가서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특수한 함수가 뭘까요? 여기에 특수한 함수야. 이게 이상 확률 분포에 여러 종류의 분포가 또 있는 거야. 그 중에 대표를 배우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대표야. 얘가 뭘까요? 태훈이? 이항 분포예요. 얘가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가 그래프가 핵심이잖아. 뭐 이렇게 우리가 좀 그래프니까 연속이 아니야. 이항 분포 들어봤죠? 독립시행의 확률 할 때 한 번 언급을 했어요. 이항 분포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에 대해서 또 배워요. 얘와 얘의 관계. 오케이? 그런데 그 얘기는 나중에 가서 하고. 그래서 분포가 크게는 2종류고, 여기가 더 중요해요. 여기보다는 여기는 개념을 아는가 수준으로만 나와. 수능이든 내신이든. 여기를 꼬기는 힘들어. 살짝 꼬았는데 이런 느낌이야. 여기서는 살짝 회전시켰는데 씨발 여기 가면 여기서 확 들어가고 애들은 씨발 어디가 어딘지 동서남북 구분 못하네. 이런 느낌. 얘 중간을 하면 되잖아. 중간이 없어. 체계가 너무 세밀해서. 이해 갔나? 그래서 여기는 얘 개념을 최소한 알고 있는가 수준으로 묻기 때문에 개념만 이해하면 문제를 맞췄다와 거의 같은 느낌이야. 이런 느낌. 뭐 얼마 전에 학부모님이랑 상담을 했거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오는 애. 그러니까 이제 아야야야 중학교 아니 어느 학부모지? 아무튼 고1 또는 예비 아니 중3 학부모를 이제 상담을 했는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더라고. 뭐 어떻게 개념을 이해했는데 문제를 틀릴 수 있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학부모가 그렇게 반응하면 나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죠? 개념을 이해했는데 어떻게 문제를 틀릴 수 있죠? 이거 납득이 가지. 아, 고1 학부모였다. 올해 고1. 얘가 시험을 샌린드 문제 내갖고 테스트 봤는데 반에서 거의 하바리 수준이야. 그래서 우리 아들은 이거 이렇게 학원에서 테스트 봤을 때 이렇게 점수를 맞아온 적이 없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개념을 잘 이해합니다, 수업에서. 그런데 문제풀이를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지금 점수가 안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개념을 아는데 문제를 틀릴 수가 있죠? 왜 그런 질문이 나와? 하면 거의 이 수준이었거든, 중학교 때는. 개념을 하면 그냥 바로 적용 A에서도 저질급의 문제들이 다야, 중학교는. 근데 고등학교는 응용 유형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그래서 개념을 한다고 그게 적용이 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런데 그 차이를 모르시는 거야. 그 얘기가 그 수준이야. 여기가 좀 중요해.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는 여기에 포인트가 포인트야. 여기는 뭐냐면 이상황률 분포. 결론을 일단 얘기하겠어요. 표 작성. 이상황률 분포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 통계 문제는 네가 보면 알겠지만 다 말로 제시돼. 그래서 이걸로 바꾸는 걸 요구하는 거야. 바꾼다는 말은 이걸 안다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다. 그래서 표 작성이 포인트가 되겠어요. 얘는 그래프 그리기가, 이거 뭐라고 표현하지? 그래프 그리기 하면 또 이제 뭐가 되냐면 점대입 또 이지랄 할까봐. 연속이 또 점대입, 그렇지. 연속이 또 점대입은 되지. 그래프 이해. 얘도 뭐 다를 거 없어. 똑같아요. 그래프 이해. 정규 분포 곡선이거든. 그래프 이름이 중요해서 이름까지 있어. 그래프 이름이. 이거를 이해하는 거. 지금 수투를 들으면 알겠지만 수투에서 뭐 했느냐면 그래프를 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뭐죠? 하면은 식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문제 상황에 맞는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니? 그러면 제시된 식의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건데 이때 그래프가 다 직선이야. 왜요? 그 얘기는 그때 가서 하겠어. 그래서 존나 쉬워. 이항 분포는 관계이에요. 이것도 왜 이름이 달라지나요? 관계가 뭐냐면 이 표 안에 있는 것들의 관계야. 그래서 얘도 좀 바꾸면, 얘는 근데 중요도가 떨어져서 훅 떨어져서 얘는 파란색으로 바꾸겠어요. 함수식 찾기라고 적겠어요. 그럼 함수식은 복잡해서 안 한다면서요. 그래프에 대응되는 함수식을 찾는데 여기 나오는 그래프가 전부 다 직선이야. 직선은 함수식이 뭐죠? 1차 함수 또는 상수야. 그거 찾기야.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존나 쉬워요. 왜 그런가요? 그 이유를 그때 가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특히 정규 분포는 시험 보면 무조건 나와. 왜? 이런 것들의 메인이 얘거든. 그래서 네가 뭐 뉴스 같은 거 보더라도 보통 나오는 그래프가 이거 정규 분포 함수식을 찾은 사람이 누굴까요? 너가 알고 있는 가우스가 되겠어요. 가우스는 씨발 별거 다 했어요. 아무튼 이렇다가 되겠어요. 이 단어의 뜻들은 그때 가서 할 텐데, 그 각 단어를 할 텐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 단어들에 해당되는 게 다 여기다. 그래서 함수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프이듯이 여기를 찾는 게 다 포인트가 된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개론이 끝났어요. 개론이 끝났다는 거, 아까 저것만 해도 50%였는데 지금 이것까지 얘기를 했으면 이제 뭘 배우고 뭐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뭔진 모르겠으나 다 뭐 대응 규칙에 관련된 거다 하면은 내 생각엔 통계 전체의 한 65%? 70% 정도가 끝났다고 봐요. 이제 이 해를 바탕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그냥 집어넣고 머릿속에 담아두면 끝이야.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또 확률보다는 이 문제의 자유도가 떨어져서 이 개념만 알아도 문제가 탁탁탁 보이는 그런 수준이 통계예요. 그러니까 확통을 보면 크게 3개의 단어 구성되는데 통계가 제일 쉽고, 그 다음에 확률, 가장 어려운 게 경우의 수야. 근데 여기서 네가 통계 문제를 못 풀잖아? 그럼 뭐냐? 통계표에서 아까 전에 표를 보면 이렇게 했어요. 여기가 뭐야? 확률이지. 네가 확률을 못 구해. 확률을 못 구는 건 통계를 못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단어는 확률을 못하는 거야. 지금 이해 갔지?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자, 이러면 이제 서론이 끝났고, 서론이 상당 분량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끝났어요. 이제 본격적인 본 내용으로 이상 확률 분포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정리하세요.